마켓 타이밍 모델을 통해서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잡아보고 있습니다. MBN골드 신광선 매니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광선입니다. 네. 네, 자 매니저님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일단은 뭐 전일 미국장이 뭐 건강한 조정인지 아니면은 뭐 다시 또 약세가 시작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포인트를 좀 하나하나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게 방송 사고가 아니고요. 네. 나는 잡는다. 네. 너는 웃어라. 최근에 이제 조금 적중률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모 팬분께서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저희 이제 그 카톡 그 단체 톡방 있죠. 거기다 올렸는데 그래도 좀 반영해 주시네요. 뭘 잡는 거예요? 수익을 잡자. 아, 매니저님께서 즉 네. 수익을 잡아줄 테니까 네. 회원분들은 웃어라. 네. 열혈신님, 네. 신이다 뭐 이런 거. 네. 뭐 매울신이 될지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빨리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주 일정 보니까요. 예. 어제 새벽에 끝나고 나서 애프터 마켓에서 AMD 실적 발표 나왔는데 쇼크 나왔는데 오히려 지금 시간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뭐 그 부분들은 뭐 차후에 좀 하나하나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 사실 좀 엇갈렸어요. 제조 구매자 지수부터 ISN 지수부터 해서 구인 공고. 구인 공고는 조금 늘었거든요. 기업이 채용 공고를 얼마나 하느냐 좀 늘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미국의 경기는 건전하다, 이상이 없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주가라는 거는 선행 지표고 고용 지표라는 이제 이런 부분들, 이런 경기 지표는 후행 지표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분명히 내년 초 되면은 이러한 긴축의 강도는 미국의 경기를 망가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대비하자고 계속 기업들이 인력 구조조정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비농업 고용 변화율 그리고 뭐 퀄컴 이렇게 있고 바로 이제 오늘 밤부터죠. FMC가 이제 진행이 돼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목요일 새벽 3시에 나올 건데 뭐 요거는 사실은 이제 그 끝나고 나서 뭐 75bp는 확정인 것 같습니다. 네. 다 아시다시피 예, 워낙 지금 미국의 경기가 우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조금 이제 나올 거고 문제는 뭐냐면 이제 12월 달 그리고 내년 초까지 금리를 어떤 식으로 이제 받아들일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그 인터뷰가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새벽 3시 이후에는 변동성이 극대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연준에서 지금 얼만큼 많은 긴축을 하고 있느냐 QT 관련된 카운팅 상황을 볼 텐데 다음 보겠습니다. 네. 얼마큼 했냐면 지금 약 한 달 정도 넘는 시간 동안에 네, 화면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네, 5주 동안에 약 940억 달러가 긴축을 진행했습니다. 약 우리나라 돈으로는 135조 원을 감소했다. 뭐 이 정도로 하니까 뭐 계속 할 거래요. 연말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라고. 그리고 지난번 7월, 8월 달에 QT를 안 했잖아요. 네. 못했어요. 조금밖에 못했기 때문에 아마 연말까지 긴축의 강도를 계속 높일 거다. 그러면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돌아오는 만기 채권도 문제가 생길 거고 예. 전반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따지면은 이제 금리 인상 관련된, 그러니까 금리 인상하고 QT는 조금은 성격은 다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예. 다른가요? 아니 뭐 그냥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긴축을. 주지만 예. Q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권 매입에 관련된 부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회사와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게 바로 이제 QT 시장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네. 아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데 QT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리지만 이 정도 속도로 계속 강행을 한다면 정말 빠르면은 올해 말이나 내년 처음 FMC에서는 금리를 더 이상 못 올릴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미국의 경기가 분명히 이제 망가지는 신호탄이 이제 서서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원하지는 않아요, 행정부에서. 그래서 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무슨 속보가 나왔냐면 그 새벽 1시에 바이든의 경제 자문 대변인이 뭐라고 했냐면 바이든 대통령은 연준의 피봇을 지지한다라고 멘션이 올라왔어요. 예.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럼 수급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다음 네. 보겠습니다. 지금 S&P 500 기준으로 이 트렌드 라인 상단 이 초록색 라인인데 저기까지는 열려 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월가 투자자들이라든지 월가의 그 전략가들 마이크로라트넷이나
윌슨 같은 사람들, 비관론자가 긍정론자로 바뀌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트렌드 라인 상당 근처 밴드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콜 가격에 베팅하는 이 스프레드에 베팅하는 가격이 약 S&P 500 기준으로 4,000포인트 그리고 2차 라인이 4,130포인트로 카운팅이 됐다. 그래서 물론 이제 콜 스프레드가 무조건 이쪽으로 베팅을 했더라도 아래쪽으로 베팅한 사람도 여전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내일 밤 새벽에 이제 FOMC 결과에 따라서 4천을 넘어갈지 아니면 다시 전저점을 테스트하러 갈지 둘 중에 하나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주식형 펀드에서 약 230억 달러 규모가 순유입이 됐다. 이례적으로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중요한 게 뭐냐면 빨리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30억 달러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자, 다음 한번 바로 볼게요. 네. 230억 달러 순유입인데 지금 보시면 미국에 투자하려고 뮤추얼 펀드, 그러니까 인덱스 펀드겠죠. 이 펀드 자금이 지금 무한정으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여갈피도 있겠지만은 지금 글로벌 펀드의 뮤추얼 펀드 자금들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좋은 것만 딱 나오면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올해까지는 뭔가 연준에 대한, 뭐 긴축에 대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재료에 대해서 만약에 악재가 부각이 되면은 뭐 전저점 정도는 테스트하러 갈 수 있겠죠. 그러면 완전히 쌍바닥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시장이 11월 달은 조금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는 유의하자고 하는 게 그 긴축에 대한 강도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새로운 악재가 출현하는 경우 그 부분들이 바로 G20 정상회담에서 나올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정책적 패닉셀링. 근데 그 전까지는 뮤추얼 펀드 자금들이 지금 간을 보고 있단 말이죠.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금 자체가. 근데 우리나라는 다음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금융지주 회사들한테 그 유동성 자금 지원 규모를 이제 마련했지 않습니까? 증한 펀드도 몇 조 하겠다, 뭐 10조 넘게 하겠다, 그리고 시장 유동성 공급 확대, 연말까지 거의 100조 가까이 하겠다고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좋아요, 이게 당연히 아시다시피.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조금 나쁜 습관이 될 수가 있다는 거겠죠. 뭔가 금융지주 회사가 조금은 유보율이 떨어지면은 정부가 도와줄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믿음, 신뢰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거기서부터 내부적으로 금이 균열이 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지금 지원의 규모에 대한 확대가 단기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조금 우리한테 독이 될 수 있는 독이 든 성배 같은 정책이 조금 펼쳐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간단하게 포인트 마무리하겠습니다. 독이 든 성배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저희는 금융주가 부도날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이 있는데 정부에서 자금 지원해주면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막겠다라고 해석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다이어트를 할 때 정상적으로 운동하고 적당한 보조제를 뭐 섭취하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뭔가 뭐 브랜드 병원에서 의뢰를 해서 뭐 이제 시술을 받던지 네.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부작용이 좀 나올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에서 부작용에 대한 가능성들도 내년에는 조금 유의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린 차원에서 조금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네, 저희는 9개의 모델을 매일 9시간마다 돌려보고 있습니다. 자, 마켓 타이밍 모델 오늘은 뭘 볼까요? 중요한 건 원달러 봐야 되겠죠? 네. 예, 자,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의 일간 타이밍 모델 결과를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요, 방향 강도와 패닉 강도가 나오고 있지 않은데 내일 저희 FMC 확인한 이후에 네. 한국 시장에서의 방향 강도 50에 패닉 강도 100으로 잡혀 있습니다. 네. 일단 제가 지난주에 원달러 주간 배열 말씀드릴 때 1412원이 지지라인데 참 신기하게도 1411원, 12원에서 지지받고 계속 리바운딩을 시도하고 있죠. 지금 현재 여기환율은 1417원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11월 3일 날 패닉 강도가 굉장히 강하게 잡혔다는 건 전날 환율 원달러가 아래로 하방 압력을 더 거세게 받을지 아니면 상방으로 갈지가 결정되는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타임 모델에서 이렇게 좀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따라서 결론에 빠르게 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3일에 원달러 약세로 갈지 아니면 강세로 갈지 결정되는 날이다. 그래서 그걸 보고 환전하실 분은 환전하시던지 아니면 조금 미루시던지 그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미국 네. 증시도 마찬가지로 다음 예. 보겠습니다.
제가 운영한 녹색밴드에다가 어제 이런 차트를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대공황 차트 계속 여러 번 보여드렸고 원하시는 분 많아서 그냥 박제용으로 제가 올려드렸는데 선수 영역입니다. 정말로 선수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도 롱숏 전략을 구사하고 있지만 FMC는 솔직히 헷갈려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 파월이 어떤 식으로 코멘트를 날릴지 모르기 때문에 75bp 확정이지만 그래서 하락이 막 쫙 나오더라도 되돌림 50%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대공황 차트 형식으로 미국 장이 흘러갈 가능성들이 내년 초까지는 예정돼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마켓 타이밍 결론을 과거 대공황 변동선 차트를 통해서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러면 결론은 뭘까요? 자신 없으면 쉬는 것도 좋은 방안이겠죠.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FMC 결과는 내일 새벽 3시에 나오니까 저희 방송에서 가장 빨리 정확하게 심지어 투자 전략가, 현직 투자 전략가까지 가세를 할 거니까요. 저희 방송을 보십시오. 딴 채널 필요 없습니다. 제 것도 또 꼭 보십시오. 아, 그럼요. 물론입니다. 예, 마켓타임의 모델을 봐야 한국장 전략도 세울 수 있으니까요. MBN골드의 신광선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히 내일은 아침 6시에 일어나셔야 합니다. 저희 성공습관 투데이 보셔야 합니다. FMC 회의 이후에 기자회견 결과까지 면밀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